자, 이제 밑 빠진 뇌에 물 붓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요, 경쟁 시험이죠?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하는 경쟁 시험인데 동시에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어찌 보면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더 심해요. 뭐 경쟁자들이 점점 더 우수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만 근데 내 머리도 점점 나빠지고 있거든요. 나이를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머리도 점점 나빠지고 있거든요. 자, 내 머리가 나빠진다가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곳은 암기입니다. 그렇죠? 어릴 때 같지 않아요. 아, 어릴 땐 내가 스캐너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내가 그냥 읽으면 싹 빨아들였는데 지금은 어제 봤던 놈도 이놈인지 저놈인지 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자, 우리 뇌는 들어온 것만큼 혹은 아니면 더 많이 아니면 그거보다 적게 노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망각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나와 까먹는 내가 경쟁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무한도전이라는 그 프로그램 아시죠? 무한도전에서 되게 재밌는 기획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1년 전에 나와 1년 후 오늘의 나를 체력 대결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화면을 절반을 잘라가지고 1년 전 유재석이랑 1년 뒤 유재석이 같이 뛰는 거야. 같은 공간을. 누가 더 빠른가? 그럼 내가 1년 동안 체력이 더 좋아졌나 나빠졌나?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나 근데 그 기획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기획이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뭐냐면 나 자신과 계속 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내가 공부를 하고 까먹고 그러면 덜 흘려야 고이죠. 그쵸? 어제 나보다 과연 발전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학생들은 저는 2년을 잡고 넉넉하게 공부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본 거죠. 합격 수기든 뭐든 이렇게 봤더니 커뮤니티나 이런 거 봤더니 공무원 수험 생활에 합격할 때까지 뭐 평균적으로 2년이 걸리네 뭐 어쩌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학원들도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상담할 때 이제 여기 매니저님들도 상담하시는데 2년 얘기를 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멘탈로는 2년 안에 못 되고 3년이라고 생각해요. 3년에도 안 될 수도 있지. 그쵸?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년에 붙어야 돼. 1년에 첫 번째 시험을 보기 전까지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첫 번째 초심자들의 생각이에요. 이번에 붙을 거야. 이번에 못 붙으면 안 돼. 이런 생각 가지고 하고. 그리고 안 됐을 땐 그것도 합격의 근사한 정도에서 떨어졌어야 내년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첫 해에 정말 맛만 봤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둘째 해도 그렇게 합리화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바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막아야겠죠. 뚫린 구멍. 그쵸? 밑 빠진 뇌를 막아야지. 그죠? 이게 2년 하면 1년 한 사람보다 합격 확률이 높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구멍은 뚫려있거든. 그러니까 1년을 해도 까먹는 건 까먹는 거고 2년을 해도 까먹는 건 까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2년째가 된다고 까먹는 구멍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2년째가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막 들이붓는 내 지식을 내 머릿속에 들이붓는 속도가 더 빨라질까? 오히려 더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첫 해보다 더 게을러지고요. 첫 해보다 수험생이라는 포지션에 더 익숙해져가지고요. 절실함도 줄어들고요. 예, 이거 나름 또 이렇게 사는 것도 또 나름 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자괴감 막 이런 것도 들고 되게 그렇거든. 근데 살다 보면 그리고 또 학원이나 이런 데 보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되게 둔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좀 엄격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머릿속에 넣는 것이 망각하는 양보다 많고 그리고 망각하는 구멍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작년보다 더 해야 올해는 붙는 겁니다. 작년처럼 한 해를 더한다고 한 해를 더했으니까 신께서 너가 1년을 더 넣었구나. 입금을 1년을 더 해줬군. 그러니 내 보상을 주마. 이러지 않아요. 그냥 신은 작년의 노력의 정도와 올해의 노력의 정도를 비교를 하지 기간을 가지고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그런 시험이라는 거죠. 자, 좁고 깊은 시험이면 이게 막 파들어가서 그 파들어간 게 1년 동안 이만큼은 팠어. 그러면 2년차 팔 때 판 만큼에서 더 파면 되겠지. 좁고 깊은 시험이면. 근데 얘는 얕고 넓은 시험이에요.
얕고 빵 돼요.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야. 우물을 파는 거면 작년에 판 데서부터 시작해서 더 파면 되겠지. 그럼 결론이 나오겠지. 물이 나오겠지. 근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그냥 작년보다 더 노력을 해야지 1년을 더 한다고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죠?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줄일 수 있을까? 자, 333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진짜 비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국어를 전달력 있게 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점 강의 연차가 늘면 늘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해도 소용없군. 그쵸? 자, 여러분, 정말이에요. 선배들은 어떻겠어? 나는 선배들이 그러한 뭐라 그럴까 강사도 자괴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해 동안 가르친 학생들이 100% 붙지 않으면 무조건 슬픈 거죠. 그렇잖아요. 무조건 슬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제가 열심히 했어. 내 말 다 들었어. 근데 떨어지자 그러면 그 엄청난 책임감 말로 못해요. 그 무조건 슬프고, 그죠? 무조건 막 나 자신한테도 화가 나고 막 그렇거든요. 예. 자,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잘 가르치고 내가 재주를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까먹게 해주고 내가 수업을 잘했어. 일단 넣었어. 근데 밑에 뚫려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강사가 해주는 역할이 2%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붙게까지.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 내렸어요. 심지어 저는 올해 뭘 하기에 이르렀냐면 제 수업을 듣고 제 레이스를 다 타서 필합하신 학생들은 제가 면접 스터디도 돌리잖아요. 면접 스터디도 제가 돌리고 있는 게 물론 다른 면접 선생님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쵸? 면접 강의라는 건 아니고요. 면접 강의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듣고 스터디를 제 아이들끼리 또 스터디를 짜서 스터디에서 스피칭을 보는 거예요. 스피치를 조금 다듬고, 그죠? 촬영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그 질문에 대한 적합한 답변을 하냐. 제가 뭐 공무원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 같은 건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이 핵심이 이게 맞느냐. 근데 동문서답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계획부터 시작해서 멘탈 관리, 공부 자체, 생활 관리, 그 다음에 필합의 면접, 뭐 이런 것까지 다 만져야지 결국에 합격자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잔소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333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학교 때부터 계속 교직이수도 했고 했기 때문에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의 책들이 그런 책이 굉장히 많아요. 학습 방법, 막 뇌호흡, 막 암기 방법, 막 이런 거 있죠. 그들은 하오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저도 뭐 일본을 막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감정 매우 안 좋아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에 대해서 효율에 대한 생각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그냥 따르는 편이 아니라 그것을 설득해서 증명을 해야 따르는 거예요. 어떤 방법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왜 해야 된다. 그런 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 공학적 책이 많다는 거죠. 그 책들을 많이 읽는데 제가 그 책들을 많이 읽었을 때 이건 진짜 주관적인 말이다. 정말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사용해봐도 실험도 막 해요. 미안하지만 저는 매년 실험합니다. 자, 그래서 점점 더 완벽해져 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제 학생들을 통해서 실험도 했고. 네. 실험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미안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건 333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공부를 할 때 주기예요. 반복의 주기. 그러니까 한 번을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훨씬 기억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333 비법은 3번을 보는 거예요. 3번을 복습하는 거예요. 3번을 복습.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3번을 복습하면 공부 시간이 3배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들었어요. 어떤 지식이 처음 나한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3시간 뒤에, 그죠? 3시간 뒤라기보다 3시간 안에예요. 3시간 안에예요. 자, 3시간 안에 10분 내지 15분 정도를 투자하여 1시간 수업 기준입니다. 1시간 수업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1시간에 50분 정도 수업하죠, 여러분. 10분 쉬는 시간 있으니까. 그럼 50분 정도 수업했을 때 10분 내지 15분을 준다 이거예요. 그죠? 자, 이 정도를 줘서 교재를 읽으며 수업 시간을 회상한다. 뭐 다른 걸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쉬는 시간을 써도 되는 일이겠네. 그쵸?
그럼 자투리 시간을 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듣고 3시간 이내에 바로 그 쉬는 시간도 괜찮고 아 이런 얘기를 했었지라고 하면서 필기 같은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강조한 부분이라든가 더한 예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기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복귀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간단하죠? 그쵸? 그 다음에 3일 이내예요. 3일 이내. 3일 뒤라고 했네. 3일 안에. 자, 3일 안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일 안에 오히려 이거는 당일하는 것보다 딱 까먹기 직전에 싹 끌어내주는 게 좋아요. 바로 당일날 몰아서 하지 말고. 자, 3일 안에 뭘 해주냐면 이번에는 1시간 수업에 30분 정도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수업 시간의 절반이죠? 수업 시간의 절반 정도를 투자를 해서 내용을 다시 읽고 내용을 나름대로 재구성을 하는데 재구성하는 방법에는 키워드를 적는 요약법부터 시작해서 마인드맵을 그린다든가 그죠? 아니면 OX 테스트를 만들어 본다든가 아니면 그것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방법으로 그냥 떠올리는 것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재구성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만져보되 다른 방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업 13일 뒤 약 보름 안이 되겠네요. 2주 안에. 그죠? 2주 안에 뭘 해주냐면 10분, 15분 정도를 투자해요. 그럼 뭐랑 시간대가 같죠? 수업 직후에 투자했던 시간이랑 같죠? 그 시작 시간과 비슷하게 교재를 읽고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하던 시간을 회상한다. 이때를 회상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재구성했던 걸 회상하거나 다시 봅니다. 문제를 풀었다. 그럼 틀린 문제를 다시 본다. 틀린 문제 해설을 써본다. 틀린 문제의 해설을 요약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때는 그쵸? 이때는 수업을 회상. 이때는 이 시간을 회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시간 기준이라서 너무 자잘자잘하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자, 학원들의 시간은 주로 몇 시간이 한 타임이죠? 4시간이요. 노량진의 학원들은 주로 4시간 한 파트로 돌아갑니다. 그럼 4시간 적용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수업을 하나 선택을 하면 적어도 한 번에 4시간을 연달아 듣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때 쉬는 시간을 활용하거나 오전에 수업을 들었다면 오후에 수업을 들었다면 야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곱하기 4 해주세요.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40분 내지 1시간 정도의 복습을 당일에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4시간 수업 듣고 1시간 복습이에요. 할만하죠?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공부 안 하냐? 다른 과목도 있고 그 전에 3일 전 것도 있잖아. 보름 전 것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돌림놀이처럼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수업 3일 뒤에 1시간당 30분이면 4시간이면 몇 시간을 해주란 얘기죠? 2시간이요. 3일 내로 2시간 정도의 그 부분에 복습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보름 내에 다시 1시간 정도를 어떻게든 봐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럼 총 합치면 몇 시간이에요, 여러분? 4시간. 결국에 4시간 수업 들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면 딱 4시간을 수업 시간만큼을 다시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죠? 거의 그때 배운 지식이 영구히 기억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4시간 수업을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 진짜 무한한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왜? 까먹고 나서 다시 보는 거야. 다 까먹고 다시 쌓거든. 다시 다 까먹어. 그 다음 다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해줬으면 그죠? 그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단기 기억, 그 다음에 까먹고 다시 단기 기억, 그리고 까먹고 다시 단기 기억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 커리를 타고 이 수업에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종합반을 듣거나 단과를 듣거나 하면은 제가 이걸 조절을 해요. 수업 속에서. 제 수업은 수업 전에 보면은 저번 주에 수업했던 거에 테스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33에 거의 준하게 과제도 나가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스케줄을 제가 돌리는 거죠. 국어에 대해선. 그러면 국어랑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그 여러 과목을 1년 안에 여러분들 안 까먹고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게 333 기법이고 여러분 이거 하려면 뭐 안 쓰면 이거 계산 못 할까요? 계획표. 학습 계획표를 안 쓰면 이게 3일 됐는지 3시간 됐는지 뭐 알 수가 없어. 계획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뭘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333을 실천하려면 계획표가 필수 같이 가는 거예요.